요즘 50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버럭 화가 나고 눈물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 중 50대, 60대 환자는 무려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가고 계신가요? 긴 시간 동안 경험도 쌓였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겠지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잘 극복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50 이후에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20만 부 판매 기념 리커버로 출판되었는데요. 많은 독자분들이 50에 읽는 논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퇴를 앞둔 시점 느끼게 되는 불안함,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문제, 줄어드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부비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50 이후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남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논어에는 공자가 말한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무조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존경받고 아름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흔히 40이 되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과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42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40이 되도록 타인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0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곳이나 헤집어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들을 비방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입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2500년 전 아주 아득히 먼 옛사람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저 7가지 중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40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기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배움을 즐기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참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10집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나만큼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배움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논어 전체를 통틀어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았던 겸손했던 공자도 호황만큼은 당당하게 자랑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공자의 말은 누구든 배움에 집중하면 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 일에 집중하며 주변 사람들과 거짓 없이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지럽다 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도 그러했습니다. 10집 정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도 공자만큼이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반드시 있었다는 논어의 기술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자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17세기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타산 정약용도 회갑을 맞이하여 쓴 자찬묘지명에서 호학을 들고 있습니다. 타산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8글자 유이영호 장이 호학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려서는 영특했고 커서는 배우기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건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나 타산 정약용이 살았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보듯 먼 미래 사람들이 21세기 초반을 본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50의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돈으로 내는 세금조차 내 손으로 계산하거나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나 조직에서는 격리관리 부서에서 일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 납부 혹은 세금 환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노트북 하나 사기도 여간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전문 매장을 방문하면 판매원의 반강제 권유를 들으며 그가 팔고자 하는 노트북을 결국 사고 맙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자니 속는 듯한 느낌을 거둘 수가 없어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자식이나 주변의 젊은 후배에게 부탁하곤 합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주는 대로 받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기만 하면 중간은 갈 수 있었기에 노트북 사양이 어떻게 바뀌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쓰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기사가 달려와 새 것처럼 고쳐주고 갔으니까요. 노트북도 노트북이지만 어떤 운영체제를 깔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려니 갑갑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천명의 세대가 무난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약간의 전문성이라도 요구되는 일들은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엔 엄두조차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두 손 두 발 묶어놓고 전문가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의 농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처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배우지 않고는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50에도 배움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잘하게 됩니다. 나이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느릴 수는 있어도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한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강학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이 됩니다. 여행을 오랫동안 하면 여행이 일이 되고 일이 여행이 됩니다.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면 그림이 일이 되고 일이 그림이 됩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 주식이 일이 되고 일이 주식이 됩니다. 고구마를 오랫동안 키우면 고구마가 일이 되고 일이 고구마가 됩니다. 그렇게 여행 전문가, 그림 전문가, 주식 전문가, 고구마 전문가가 됩니다. 50 넘어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배움을 즐기셔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셋째, 여지아의 정신을 키우셔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 50에는 어찌해야 할까, 심사숙고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여지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여지아는 어찌해야 할까를 늘 되뇌면서 궁리에 궁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성공이나 발전이 아닌 실패나 몰락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늘 어렵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여지아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 일관성 있게 등장하는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는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3개 정도는 스스로 터득하기를 바랐습니다. 직접 화법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지아 정신은 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 조직과 기업, 국사를 논하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50에서 보는 인생 후반전도 그렇습니다. 멋진 미래와 후진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후반이 아무리 길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기댈 곳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아 정신을 극도로 활용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취업의 성공에 막상 직장인이 되면 상황은 거의 180도 달라집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조직과 미래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여지아 정신은 쪼그라져만 갑니다. 더 이상의 궁리를 하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머리 아프게 연구와 궁리를 하지 않아도 중간은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파도를 닮은 게 참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음양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감정 곡선도 인생 곡선도 그렇습니다. 취업의 즐거움 뒤에는 퇴직의 아쉬움이 따르고 승진의 즐거움 뒤에는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인생 최고의 연봉을 받는가 싶으면 은퇴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퇴직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는가 싶으면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여러 방송국에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출연해 달라는 섭외가 쇄도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줄을 잇는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5년, 10년 전부터 예리하게 칼을 갈면서 단계를 밟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공적인 일에 여지야 정신을 내지 않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조직에서 업무 성과를 탁월하게 내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궁리에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출근, 퇴근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고 그런 성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프로젝트에 걸려 있어도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궁리의 궁리를 반복했기에 성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야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풀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0부터입니다. 혹여 그간 여지야 정신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직에 있을 때는 여지야 정신이 부족해도 함께 묻어갈 수 있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와주질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지 않은 여지야 정신입니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50이 되어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묻는 이에게는 담대한 삶의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읽는 논어는 특별합니다. 50대에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50에 읽는 논어 최종엽 작가는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계신가요? 50 이후에는 직장이나 직함에 매달리지 않아도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굳건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신부터 바로 세우고 그 주변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나의 내면이 명품이면 외면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주관을 바로 세웠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천명을 알았으며 60에는 귀가 순해져서 듣는 법을 터득했고 70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이죠. 공자는 나이 50을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로 지천명입니다. 하지만 50에 읽는 논어의 저자는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50 이후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남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둘째, 배움을 즐기세요. 셋째, 여지아의 정신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